흉노족을 치러 거병했던 곽거병 장군이 우리 이제 여진족 아님 만주족임. 중국이 티베트를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는 건 중국의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불립니다. 유목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랄까? 니들한테 호구 잡히느니 우리가 길 뚫는다. 거두절미하고 1편에 이어서 유목민족들이 뛰어놀던 중앙유라시아의 지역 중에서도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 동쪽에 있는 동부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동부지역도 굳이 제 마음대로 쪼개자면은 4개 지역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몽골 고원이죠. 흉노, 돌궐, 몽골 등등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유목 제국이 형성된 지역. 그 남서쪽으로는요, 그 유목 제국의 간섭을 피해서 서역, 그러니까 서양 세계와 교역하고자 중국의 한족 등등이 개척한 비단길 지역이 나옵니다. 몽골과 비단길 지역은요, 굳이 치면은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그 알타이 산맥은요, 1편 후반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그 카자흐 초원, 우크라이나 초원 등등을 비롯한 중앙유라시아 서부 스텝과 그리고 중앙유라시아 동부 스텝을 구분하는 경계선, 기준 역할도 합니다. 몽골 초원 동쪽에는요, 우리나라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이기도 한 만주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몽골 고원과 만주 지역은요, 대흥안령, 이렇게 나오는 대흥안령, 다싱안링 산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길 지역 남쪽에도 유목인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고원입니다. 티베트 고원과 비단길 지역은요, 보통 쿤룬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맥, 알타이 산맥, 그리고 다싱안링 산맥, 그리고 쿤룬 산맥, 산맥을 기준으로 이 4지역을 나눌 수가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중앙유라시아의 동부 지역을 함께 한번 아는 척 해보시죠. 참고로 제가 중국 지리 영상이나 그 만주, 간도 영상에서도 이 지역들을 간단하게 다루긴 했습니다. 보고 오시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유목인의 관점에서 이 지도를 볼 거라서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제작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우선 몽골 고원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몽골 고원은 현재 그 몽골 영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몽골 북쪽부터는 시베리아로 봅니다. 러시아 땅들은 대부분 그냥 시베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타이가라고 부르는 침엽수림이라든지 툰드라라고 부르는 극지방 등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몽골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는요, 거대한 알타이 산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지도로 보셔도 나오죠? 알타이 어족, 알타이 제어, 알타이 개에서 쓰일 때 그 알타이가 알타이 산맥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알타이라는 말은 몽골어나 튀르크어로 금, 황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타이 산맥이 보시면은 몽골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과 중국의 경계선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보다는 작고 낮지만 한가이 산맥이라든지 헨티 산맥이라든지 이런 산맥들이 몽골의 남과 북을 가릅니다. 이것 때문에 몽골의 북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지만 각 산맥들, 특히 이제 한가이 산맥들에서 흐르는 강이 이렇게 많아서 남쪽보다는 조금 더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레강, 오르콘강, 툴라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초기 수도였던 카라코룸이라든지 몽골의 현재 수도인 울란바토르, 여기 있죠? 울란바토르도 한가이 산맥 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의 유적지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몽골 고원, 몽골 초원, 동부 스텝의 중심지가 요 몽골 고원 북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몽골의 많은 강들이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로 흘러갑니다. 여기 길쭉하게 초승달처럼 생긴 호수 있죠? 요게 바이칼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유목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랄까? 무협지에서는 그 북해빈궁 할 때 그 북해가
북극해가 아니라 바이칼 호수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흉노족을 치러 거병했던 곽거병 장군이 이 바이칼 호수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곽거병이 거의 북해빈군까지 정복을 한 셈이죠. 물론 바이칼 호수는 현재 러시아 영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남동부에도 몽골 초원이 이어져요. 중남부까지 초원이 쭉 이어지다가 고비 사막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사막, 다음으로 큰 사막입니다. 고비가 몽골어로 풀이 자라지 않는 지역, 곳이라고 합니다. 모래보다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사막. 이 거대한 고비 사막이 중국의 한족과 그 유목민족들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비 사막 북쪽은 우리가 막북이라고 하고요. 사막 북쪽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고비 사막 남쪽은 우리가 막남, 사막 남쪽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그 중국 한족을 기준으로 해서 중원과 중국 한족 지역과 가까운 몽골을 내몽골이라고 하고요. 먼 몽골을 외몽골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현재는요, 그나마 있던 몽골의 초원도 사막화되면서 고비 사막은 지금도 커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고비 사막 남동쪽 끝에는요, 인산산맥과 다칭산맥이 기러기처럼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 네임드 산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고비 사막 끝자락, 넓은 의미에서는 몽골 고원 끝자락이라서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가 이 인산, 다칭산맥을 따라서 만리장성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남쪽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 라는 의미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부지역 찐 유목제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찐 유목제국으로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누가 뭐 이렇게 취급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흉노, 돌궐, 몽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하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진족이 세웠던 제국인 금나라는 몽골 초원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영향력만 행사했습니다. 결국 몽골 제국한테 처발리죠. 우리한테는 병자호란으로 유명한 청나라의 태종 홍타이지는요, 명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교통 정리를 한 게 바로 이 몽골 초원입니다. 유목민족의 역사라서 상대적으로 그 중심지인 몽골 고원, 몽골 초원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주로 넘어가 보시죠. 솔직히 만주는요, 만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제가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도 유목인의 시각으로 이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싱안링 산맥, 요렇게 대싱안링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몽골 초원과는 구별이 됩니다. 시베리아와의 북쪽 경계는 스토노보이 산맥이에요. 요렇게. 그러나 이 지역도 뭐 내몽골, 외몽골이 있듯이 내만주와 외만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르강 남쪽, 우수리강 서쪽, 여기는 랴오허강 북쪽을 우리가 내만주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비옥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농업기술도 발전해서 이 내만주의 둥베이 평원이요. 딱 요 지역인데 이 둥베이 평원은 중국의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불립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역사 시간에는요. 주로 이 요하, 야오허 강 근처가 이 동네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요하강 서쪽이 요서 지방, 요하 동쪽은 요 동지방. 그러면 요 동지방에 있는 반도는 랴오tung 반도. 국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보통 중국 한족과 이민족의 경계는 보수적으로 치면은 이 랴오호 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쳐주면은 옌산 산맥으로 봅니다. 옌산 산맥이 어디냐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옌산 산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지금의 베이징 북쪽, 그 허베이 화북평원 북쪽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인산 다칭 그리고 옌산산맥을 따라 지어지고, 그리고 이 옌산산맥 마지막에 있는 게 그 명청교체기 때 유명한 산회관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한족 제국이 강할 때는 이 옌산산맥 넘어서 야오홍강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한족 제국이 그리 강하지 않을 때는
요하강 근처에서 네임드 민족들이 많이 발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흥했다라는 거죠. 중국 고대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선비족, 그리고 중국 중세사,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사에도 자주 나왔던 거란족이 이 만주 남쪽 요하 지방에서 한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란족이 세운 왕족 이름도 요하, 랴오허에서 따온 요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부여가 만주, 요 둔베이 평원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요. 고구려도 압록강 근처에서 건국이 되기는 했지만 이 만주를 장악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했죠. 외만주, 요 지역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이 우수리강 동쪽 있잖아요. 이 지역은 바닷가에 접하는 산맥인 시오테 알린 산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험준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험하게 커온 여진족의 일부가 세력을 모아서 이 만주 전체를 통일하고 나중에 몽골과 명나라 그리고 티베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청나라예요. 아까도 말한 청, 태종, 홍타이지가요. 이 만주 지역을 통일하고 우리 이제 여진족 아님 만주족임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만주족으로 새로 네이밍이 됐고 그 지역도 만주라고 새로 네이밍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말갈, 여진, 만주족 시간대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부터 몽골 초원을 지나 카자흐스탄과 남러시아 초원까지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뛰어놀던 유라시아 스텝입니다. 유목민족들은 단순히 농경지역을 약탈만 한 것이 아니라 농경지역의 나라, 농경지역의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유목민족이 말을 타고 국제교역에 참여한 길, 그게 바로 초원길입니다. 중앙유라시아 유목민족의 힘은요, 단순히 전투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제 무역로를 장악한 것에서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글로벌하게는 구글과 애플, 국내로 치면은 네이버, 카카오, 길목만 잘 만들어서 통행세 받으면 떼돈을 법니다. 이게 이제 안이 꼬우면은 자기들이 이제 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한족과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만든 게 사막길인 겁니다. 니들한테 호구 잡히느니 우리가 길 뚫는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흉노를 치려고 동맹국을 찾다가 장건이 개척한 무역로. 유목민족들이 있던 그 스텝, 초원지대 남쪽에 사막과 오아시스 지역을 지나서 서아시아, 지중해 지역과 교류한 길이 바로 사막길, 비단길인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인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 호펜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연구를 하다가 여기 주요 교역품이 비단이네? 라고 하면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중국 쪽 종착지는 당연히 고대 중국의 수도인 장안, 시안이겠죠. 이 장안에서 유목지역, 이 북쪽 초원지대, 스텝 지역을 피해가려면 길이 많지 않습니다. 북쪽은 고비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쿤룬 산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칠렌 산맥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칠렌 산맥.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고비 사막과 칠렌 산맥을 빼고 길을 가려면은 감수성 란저우부터 둔항까지 좁고 긴 평지가 있어요. 노란 길. 여기를 황하 서쪽의 긴 복도라는 뜻을 가진 하서회랑, 하서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사막길, 본격적인 비단길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하서해랑부터 파미르고원까지 말이죠. 산맥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가장 북쪽에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거대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는 텐샨 산맥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쿤룬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미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산맥들이죠. 이 길에서 핵심은 바로 텐샨 산맥입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산맥, 그만큼 높은 산맥이라고 해서 천산산맥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죠. 알타이 산맥과 텐샨 산맥 사이에는 말이죠, 투르판 분지, 그리고 준가리아 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가르 분지 서쪽 끝에는요, 작은 길, 관문 같은 작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준가리아 관문, 준가리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텐산 산맥과 쿤룬 산맥 사이에는 널찍한 타림 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지가 전체적으로 사막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 이 가운데 하필이면 이렇게 사막이 있어서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은 길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텐산 산맥 북쪽. 텐산 산맥 북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준가리아 게이트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 두 번째, 텐산 산맥 바로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길. 세 번째는 쿤룬 산맥 바로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유타인 호탄으로 가서 카슈가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기는 힘드니까요. 이 세 가지 길은 길목을 기준으로 해서 서역 북로와 서역 남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텐산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텐산 북로와 텐산 남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산 산맥을 지나면은 1편에서도 나온 오아시스 지대,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리고 뭐 이와라디강, 사르디아강 등등이 나옵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동쪽 그리고 하서회랑 서쪽 지역을 현재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위구르족 등등이 살다가 청나라 때 중국이 새로 얻은 강역이라는 뜻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티베트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이제 유목지대라고? 맞습니다. 워낙 높은 지대라서 뭐 울창한 숲이나 농경지보다는 초원이 발달을 했고요. 티베트인들의 조상 때부터 유목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 농업도 하고 있지만 많은 티베트인들은 현재까지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죠. 티베트는요, 쿤룬 산맥 남쪽,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북동쪽, 그리고 다쉐 산맥 서쪽이 넓은 의미의 티베트, 대티베트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티베트 자치구 플러스 스촨성, 칭하이성 등등의 일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단길 지역 남쪽이 넓게 보면은 티베트인들의 영역이에요. 쿤룬 산맥이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남북 양갈래 이렇게 갈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랑 이렇게 남쪽 이렇게 갈리죠. 북쪽이 아까 말했던 하서회랑 밑에 있는 칠엔 산맥이고요. 그리고 남쪽은 바엔카라 산맥입니다. 그 사이에는 중국 내륙에서 가장 높은 분지라고 불리는 차이다무 분지가 있습니다. 이 지형이 조금씩 높아지고 비도 많이 줄면서, 그러니까 강우량이 좀 줄어들면서 땅이 많이 마르고 물도 많이 마르면서 거대한 소금 분지가 형성이 되고 소금 호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호수가 청해호, 칭하이호입니다. 중심지는 고원 남부의 라사입니다. 티베트어로는 신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티베트 고원 치고는 굉장히 온화한 편이라고 합니다. 겨울 날씨도 영하로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여름에도 뭐 15도, 20도 이상 잘 안 올라가는 7세기 토번 제국 시절부터 발전을 했고요.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의 본산으로 달라이 라마가 상주를 하는 포탈라 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달라이 라마가 포탈라 궁이 없지만, 티베트 고원은 평균 고도가 4,900m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죠. 지붕이 원래 물이 잘 새잖아요. 진짜로 샌다기보다는 그만큼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요 강이 바로 이 티베트에서 출발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젖줄인 장강, 인도의 젖줄인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방글라데시의 젖줄인 브라마푸트라강, 동남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 등등이 티베트 고원에서 물이 출발합니다. 수자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수자원, 강의 발원지를 갖고 있는 건 하나의 권력, 그 지역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강의 발원지가 북한이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는 건 그냥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겠죠. 그리고 인도가 티베트 망명 정부를 지원하는 것도 인도주의적인 차원만은 아닌 거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유목민족이 있던 중앙유라시아 지도를 샅샅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와 현재는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유라시아에는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를 세우면서 어떤 역사를 꽃피웠을까요? 중앙유라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요? 그 이야기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말을 타고 뛰어놀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